접속사 that은 뒤에 오는 문장과 합해져서 하나의 명사가 되고 다른 명사들처럼 더 큰 문장 속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래 문장이었던 것에 that을 붙였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는데 영어에서는 문장의 앞쪽이 긴 것을 안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짜 주어인 it을 쓰고 진짜 주어였던 that과 그 뒤에 오는 문장 덩어리를 통째로 뒤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는 접속사 that이 하는 역할 중에서 주어 역할을 주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문을 보시면 나는 희망한다 라고 하면 뒤에는 무엇을 희망하는지 목적어인 명사가 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명사 자리에 You will come to Korea next year 이런 문장이 왔기 때문에 그 문장을 하나의 명사처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때 문장을 명사로 바꿔주는 게 that의 역할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영상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럼 아래에 새로 드리는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이 너무 기니까 먼저 비슷하지만 짧은 문장을 가지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he, 그는, 동사는 takes, 받아들인다. 그러면 뒤에는 무엇을 받아들이는지 또다시 목적어가 와야 되겠죠. 그럼 뭘 받아들이느냐? 물과 공기를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니까 물과 공기가 목적어란 말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당연하게. 그래서 take 뭐뭐뭐 for granted 이렇게 말하면 무언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표현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래 문장도 천천히 살펴볼까요? 이때도 주어는 똑같이 he, 그는, 동사도 takes, 받아들인다. 그러면 또다시 뒤에는 무엇을 받아들이는지 목적어가 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목적어인가 하는 건데요. 끝까지가 다 목적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장에서의 목적어는 Others will do what he asked them to do. 그가 요청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라는 것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청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당연하게 받아들인대요. 다시 무엇이 당연하다고요? 목적어인 그가 요청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라는 것이 당연하대요. 이렇게 Others will do what he asked them to do 까지가 목적어인데 그 목적어가 문장 중간에 너무 길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목적어에 해당하는 that 이하의 문장이 더 큰 문장 가운데 너무 길게 들어가 있으면 가주어, 진주어와 비슷하게 싹 다 is로 바꿔주고 뒤에 있던 for granted는 그대로 써주고 중간에 길게 들어가 있던 that과 문장은 뒤에 그냥 그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이때 it을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that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신하는 가짜 목적어라고 하는 의미고 뒤로 이동한 that 부분을
진 목적어라고 합니다. 진짜 목적어라는 거죠.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해석까지 드려봤으니까 어디까지 목적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we, 동사는 think. 이건 문제가 아닌데 어디까지가 목적어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생각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는지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목적어일까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that he lives alone. 그가 혼자 사는 것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겠죠. 그런데 목적어인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어떻대요? 이상하대요. 다시 한번 뭐가 이상하다고요? 목적어인 그가 혼자 사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 5형식 문장이고 중간에 있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에 비해서 너무 길게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원래 목적어였던 that 이하의 목적어를 싹 다 is로 바꿔주고 뒤에 있던 목적격 보어 strange는 그대로 써주고 원래 목적어였던 that 이하의 문장은 그대로 뒤로 옮겨줍니다. 또다시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되었죠. 그리고 오형식을 설명할 때 제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만 따로 보면 주어와 서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문장도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만 따로 보면 It is strange that he lives alone. 이러한 형태가 되고 쓰고 보니까 가주어, 진주어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해석이 이상하게 라고 해서 부사로 해석이 되었어도 부사인 strangely를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참 어려운데요. 우리말로는 부사로 해석이 되었지만 부사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strange가 목적격 보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목적격 보어니까 부사 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형식을 배울 때 참 어려웠었는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복습하자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오기 때문에 목적어를 보충해 준다는 건 다시 말해서 명사를 보충해 준다는 말이 되고 명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형용사가 와야지 부사가 오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오형식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목적어 it과 진목적어 that 사이에 부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억지로 부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부사는 문장에서 그닥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존재라고 했으니까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strangely 같은 부사를 생략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it과 that이 붙어버리겠죠. 그런데 it이랑 that 이하의 문장은 어떤 관계였었죠? that에 해당하는 문장 대신 it을 쓴 거니까 it과 that 이하의 문장은 똑같은 거죠. 이렇게 가운데 있는 부사를 생략하면 똑같은 it과 that이 붙어버리는데 똑같은 걸 굳이 두 번 연달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영어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싫어하고 가능한 짧게 말하려고 하는데 뭐하러 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하겠어요? 그것도 연달아, 붙여서. 그래서 부사는 안 됩니다. 또 이렇게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쓸 때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처럼 that절이 오거나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일 때만 가능합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보다 길다고 해서 무조건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가목적어, 진목적어 설명은 끝났고 접속사 that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셨으면 하는 자잘한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 that은 말 그대로 접속사니까 뒤에는 문장이 오겠죠. 어떤 문장이냐면 완전한 문장. 그리고 그 완전한 문장이 that을 만나면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되어서 더 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면 뒤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그 목적어인 명사 역할을 that과 그 뒤에 오는 문장이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데 이 접속사 that하고 똑같이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계대명사 that.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이 문장을 앞에서부터 보시면 I saw Jane. 나는 제인을 보았다라고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완벽한 삼형식 문장입니다. 그러면 that 이하의 긴 문장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앞에 있는 제인을 수식해 줍니다. 목적어이자 명사인 제인을 수식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that은 형용사입니다. 위에서 접속사 that은 명사라고 했는데 이건 형용사고요. 또 관계대명사 that은 접속사와 달리 뒤에 오는 문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길지만 최대한 짧게 설명드리자면 원래 that과 is 사이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주어가 있었는데 그 주어인 명사 죄인을 없애고 대신 that을 쓴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명사를 없앴기 때문에 뒷문장은 불완전하고 또 그 없앤 죄인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름이 관계 대명사인 거죠. 이렇게 하는 역할이 다르고 뒤에 오는 문장도 다르지만 생긴 게 똑같아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장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I think that I cannot go there. 나는 거기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해. 어떠세요? 말이 되죠? 그런데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 문장은 아래처럼 I do not think that I can go there.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해석을 비교하시면 나는 거기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해. 나는 거기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나라 해석만 보면 윗문장이 더 자연스럽지만 윗문장은 틀리고 아랫문장만 맞습니다. 그럼 윗문장은 왜 틀리느냐? not이 that 뒤에 있으면 틀리고 not은 that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영어에서는 웬만해서는 중요한 걸 앞쪽에 씁니다. 그런데 not이라고 하는 건 부정을 의미하는 거니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쪽에 써야 맞습니다. 처음 이걸 알았을 때 신기해서 원어민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 말로는 윗문장처럼 말을 해도 되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문법적으로는 아래처럼 써야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I think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하고 영어로 대화할 기회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I think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건데요. I think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진짜 자기 생각을 말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I think 하면서 시간을 벌어서 그 사이에 다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I think라고 하는 말을 해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는 건데 그러면 말 시작할 때마다 I think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한국말로 대화할 때 여러분들 내 생각에 이렇게 시작하시나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I think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외국계 회사에 인터뷰 갔을 때 I think라고 하는 말을 아예 하지 말라고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면접 볼 때 I think 이렇게 말하면 자신 없게 들릴 수가 있대요. 우리말로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전혀 이상할 게 없지만 영어에서는 우리와는 다르게 자신 없게 들린다고 하니까 I think를 자제하시거나 아니면 굳이 I think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런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죠. 이 밖에도 더 많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조동사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 보는 자리에서 I think that I can go there 이렇게 말하면 자신 없게 들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I think 빼버리고 그냥 I can go there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동사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조동사 자체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각을 전달하는 조동사 앞에 굳이 I think를 또 한 번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I think라고 하면 틀리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다만 너무 남용하지만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동사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자신 없다 싶으면 could 같은 과거형 조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can 대신 may를 쓰시거나 반대로 자신이 있으면 조동사 will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도 어떤 사람이 오늘 기분 어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애매하게 말하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내 기분을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말도 그렇지만 영어 할 때 I think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